아, 이 소리. 요즘 이 알림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매달 어김없이 내 월급을 스쳐 지나가는 이 대출이자 10월만 되면 좀 숨통이 트일까? 금리 드디어 내린다며 우리 다 그것만 바라보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동결이었습니다. 연 2.5%, 7월, 8월에 이어 10월까지 세 번째 연속 동결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냥 또 동결이네 하고 넘길 뉴스가 절대 아니죠. 이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라는 희망 열차를 대체 누가 왜 저 멀리 내년 상반기라는 승강장으로 강제로 밀어버렸는지 그 진짜 범인들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밖에 나가면 장사 안 된다, 지갑 닫았다 난리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는데 상식적으로는 지금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영끌했던 거 드디어 한숨 돌리나, 내 변동금리 이자도 좀 줄어드나 하면서 김치국 한 사발 시원하게 들이킬 준비 딱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김치국을 아주 차갑게 엎어버렸습니다. 왜? 바로 이 두 녀석 때문입니다. 첫째,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 수도권 집값. 둘째, 불안해서 쳐다보기도 싫은 원달러 환율. 이창용 총재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경기 좀 살리자고 금리 내렸다가 저 두 개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집 전체를 태우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이겁니다. 즉, 성장이냐 안정이냐, 이 갈림길에서 무조건 안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집값이 어떻길래 내 이자까지 동결시킨 거냐? 한국은행이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사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내 금리는 대체 언제 내리는 거냐, 그 현실적인 시나리오까지 전부 짚어드립니다. 가장 큰 범인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어제 아주 작심한 듯이 말했죠. 이 말이 정말 뼈아픈데요. 집이 내 자산이 아니라 주거 비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자 내고 월세 내느라 다른데 돈을 못 쓴다는 겁니다. 집가 불평등이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무서운 진단이죠. 아니, 월급 모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영끌하고 갭 투자해서 사라고 부추기는 이 시장이 정상이냐는 겁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이 또 0.5%나 올랐죠. 특히 성동구, 광진구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는 1% 넘게 뛰면서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고요. 규제 발표 직전에 막차 타자는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창용 총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어려우니 금리 내려드릴게요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 내린다고? 대출이자 싸지네? 지금이라도 더 사자. 안 그래도 불타고 있는 집에 한국은행이 직접 휘발유를 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재가 못을 박았습니다. 하느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 우리가 이 불씨에 기름 뿌릴 생각은 일도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두 번째 범인은 환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물가는 이제 좀 잡히는 추세 아니었나요? 유가도 좀 떨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원화 약세, 즉 환율이 배신을 때린 거죠. 지난 8월 말 금통위 이후에 한 달 사이에 환율이 35원이나 올랐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사고 해외여행 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먹는 밀가루, 석유, 반도체 장비, 이거 다 뭘로 사옵니까? 달러로 사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겨우 눌러놨던 물가 불안이 다시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총재도 지금 인하를 서두르면 부동산과 환율,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질 수 있다고 아주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건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내부의 기류 변화입니다. 지난 8월 회의에서는요, 위원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내에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야지 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10월에는 몇 명? 4명입니다. 2명은 동결 유지 입장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하 하긴 해야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일단 한 발만 뺍시다. 즉, 금리 인하라는 방향키는 잡고 있지만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에 살짝 발을 올린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느린 인하, 선택적 완화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내 대출 이자는 언제 내리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시장의 전망은 이제 싸늘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다, 이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빠르면 내년 1분기 말,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환율이 좀 안정되는 내년 2분기쯤이 될 거라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최소 6개월, 어쩌면 그 이상 지금 이 고금리를 더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금리 동결은 그냥 멈춤이 아닙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이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그리고 환율이 진정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한국은행의 강력한 조건부 동결 선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금리 인하라는 따뜻한 봄바람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대출 상환 계획, 그리고 내 집 마련 시나리오 모두 내년 2분기 이후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물론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확 내린다거나 정부가 상상 이상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면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리 동결은 지금 매달 꼬박꼬박 높은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고통보다는 부동산 과열이라는 더
더 큰 불길이 경제 전체를 태우는 것을 막는 게 더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참 씁쓸하죠. 내 이자는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저기 한강 어딘가의 아파트 신고가 소식이 내 이자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씁쓸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금융 안정이라는 더 큰 명분 때문에 이 고금리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실하게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고통을 담보로 한 안정이 과연 건강한 안정일까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했는데도 저 미친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게 될까요?